안녕하세요. 손희정의 TMI 김인선 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들 이제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난주에 김인선 선생님 모시고 김인선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 좀 맛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눴었어요.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1950년생이 선생님을 설명하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 좀 쭉 따라가 볼까 싶긴 한데 50년생이시면 한국전쟁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예. 한국전쟁이 6월 25일 날 났으니까 저는 1월 2일 날 태어났어요. 예, 저희 할머님하고 어머님이 제 갓난애를 데리고 이제 비엔나를 간 거죠. 어디 사셨었던 거예요? 제가 마산 살았어요. 예, 마산 살았는데 왜 마산을 떠나야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으로 가가지고 저는 너무 어리니까 몰랐죠. 모르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일본에서 해방되고 나왔잖아요. 외삼촌은 남아 계시고 다른 가족들은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18살에 한국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와가지고 어떤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결혼했거나 뭐 이런 거 전혀 몰랐죠. 근데 교제를 한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를 이제 순진한 아가씨를 이미 이제 결혼한 상태셨는데 그렇지 꼬셔가지고 그랬는데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저를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는 임신은 중절 수술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잖아요. 애는 어떻게 띄어야 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추운데 그 마산에 하포만 그 바다에 있었는데 거기에 뭐 몇 시간씩 서 있었대요. 그럼 애가 바다 쪽에 들어가서 그럼 중절할 수 있다 뭐 이런 애가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 들으셨는데 그랬는데 내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살아남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운명이 제가 나 태어난 거지. 나중에 이제 할머니도 알고 본처도 알게 되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날 보면은 계속 애비한테 데려다 줘라 이러고 우리 외할머니는 못 데려다 준다. 내가 키운다 막 그래갖고 계속 싸우고 그랬는데 내가 국민학교 4학년인가 5학년쯤 저희 어머님이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셨어 공부하러.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학교 때인가 다시 나왔어요. 어머니는 완전히 그냥 신여성이 돼 있는 거예요. 또 기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카메라 메고 다니고 하여튼 근데 어머니가 날 보면은 그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남자가 얼마나 믿겠어요. 자꾸 생각이 나셨겠네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그렇게 아버지를 닮았대요. 웃는 까지 우리 아버지를 닮았대네요. 그러니까 아주 나만 보면은 그냥 아주 배기 싫어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데려다 주라고. 외할머니랑 어머니가 계시던 곳이 구마산.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신마산. 근데 그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집으로 데려다 줬는데 큰 대골집에다 애들도 바글바글하고 참.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당대의 바람둥이였는지 본부인하고 아버지는 노상 싸우는 거야. 그때 애들 때문에 할머니 보고 싶은 거 신마산에서 구마산까지 내가 이제 정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키워주신 외할머니 보러 또 오시고 예, 그런 세월이 많이 이제 지속되면서 나도 좀 크고 15살이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동안 어머님은 통역사 일본에서 공부하고 와서 통역사로 일을 하시고 그다음 교편 생활도 하시고 인하공대에 이제 그 지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계보였어요. 나중에 그분이 유엔에서 근무하셔가지고 이제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요때가 내가 나갈 기회다 하고 나가신 거예요. 유엔에 소속되어 있는 인하공대를 설립한 사람 중에 한 명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나가버리셨고 외할머니는 돌아가셨고 한국에 거의 호롤단신 같은 느낌이셨겠어요. 우리 그러니까 막내 이모만 계셨어요. 그러니까 막내 이모도 힘든데 자기도 결혼 생활하고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애도 있고 근데 뭘 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남의 집 애도 봐주고 뭐 별거 다 해가지고 연명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형제들이 외삼촌도 그렇고 이제 전부 이제 어머니한테 계속 애를 그렇게 혼자 놔둘 수 있냐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언니가 난 핏줄을 어쩜 그렇게 자기만 살겠다고 하도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남편한테 내가 딸이다. 그 남편이 기절을 하는 거지. 그럼 왜 진작 얘기를 안 했냐? 그럼 내가 양녀를 데렸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래서 그 독일 본에 있는 카톨릭 병원에
간호 학생으로 저를 초청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저는 간호 학생으로 저를 초청한지 몰랐어. 네. 가면은 무슨 다른 세계가 기다린다고 생각을 한 거지. 왔는데 도착을 하니까 하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없어요. 아프리카 가시고 안 계시고 그 비행장에 갔는데 어떤 독일 할머니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시고 나는 독일말 한마디도 못하고 서로 손짓발 그분이 그 수녀 원장이었어요. 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롭기는 한국보다 더 외롭고 그러면 나는 한국 간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어머니는 가구가 없고 그 누구한테 항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비행기 값이 벌어야 될 테니까 네가 가려면은 그럼 네 일을 조금 시켜줄 테니까 해라.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뭐 헌일 설거지도 하고 뭐 이런 거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래갖고서는 비행기가 웬만해서 안 모아질 것 같아. 그 앞에 그 큰 식당이 있었어요. 네. 고급 식당이. 거기 가서 서빙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네가 하려고 그러냐 그럴 테니까 그럼 뭐 와서 하라고. 그리고 서빙하고 그 병원에서 일하는 거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3년이 된 거야. 22살 때 독일에 건너가서 그래서 25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값에서 제가 가서 이제 한국엔 정말 아무도 없죠. 네, 그런데 더 이상 아버지랑도 연락 안 하셨어요? 하고. 제일 큰 이모는 대구 사시는데 너무 가난하시고 그러니까 와서 딱 생각하니까 아니다. 너는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필요했던 게 내가 하는 결정이었어요. 누가 보내줘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결정한다. 그 딱 보니까 독일에 가서 나는 다른 걸 공부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 먹고 이제 그때부터 독일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야 이게 내 결정이니까 맞아요. 이 삶을 내가 살겠다 네, 하셨던 것 같으네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세요. 어마어마하신 네.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 기갈이랄까요? 아니면 그 에너지를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닮으신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어쨌든 일본 유학 가시고 새로운 삶을 찾으시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고 그쵸. 기자였다가 번역사였다가 교편 잡았다가 네 어머니는 어떠세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자기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 뭐라고 좀 특별한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자기를 망쳤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계속 거부하는 거지. 나만 보면 그 남자가 생각나니까 유배수기처럼 미워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더 그냥 막 감싸고 돌고 그랬는데 결국 할머니 돌아가시고 어쩔 수 없이 형제들이 야단을 하니까 저를 초청한 거지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죽고 나서나 간호학교는 해야 되니까 간호학교 끝나고 그 와중에 이제 중신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제 목적은 배워야 된다. 네가 뭔가를 하려면은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배워야 된다. 사실은 결혼도 하나의 방법이었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좀 후원해 줄 수 있는 남편. 그런데 그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애도 갖고 싶고 집도 사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래서 나는 애도 싫고 집도 싫고 여행도 싫다. 그럼 뭘 하느냐? 그럼 나 공부시켜주라. 그래서 제가 다시는 신학까지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꽃을 꺾어주는 여자 때문에 이제 또 이게 사단이 나서 이혼까지 하게 되니까 그 남자로서는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그죠? 대학 가게 해주니까 어디 또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 주책 같은 남자가 교회에다가 다 그냥 또 소문을 내가지고 심지어 교회에서만 중신하신 거라면서요. 그렇죠. 예. 한국 교회 다 소문 내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목사하면 안 돼. 막 교인들이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정말 내가 하자가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되지. 여자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목사를 하겠어. 그래서 제가 신학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독일 신학 교수님. 근데 그 교수님이 정말 훌륭하셔. 제가 보통 때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교수님 이래저래 해서 제가 여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신학을 그만둬야겠다고. 저는 목사 되면 안 되겠다니까. 왜 목사 되면 안 되냐고. 당신 자신이 지금 느끼는 그런 감정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맞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못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리고 목사가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믿음 좋고 다른 사람이 모범이 되고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뭐 이런 등등 한국 교회에서 하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런 사람은 없대요. 정말 명언 제조기시네요. 네. 그런 사람은 없고
솔직한 사람, 자기 자신에 충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목사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당시 여자 좋아하기 때문에 목사를 그만둬야 생각하는 건 신학적으로 생각할 때 좀 문제가 있다. 고민을 해봐라 그러시더라고. 이제 그게 나를 바꾼 계기가 된 거예요. 보편적으로 결혼해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만 될 수 있냐? 그런 사람들이 그럼 다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대상인가? 뭐 당당하게 못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내가 목사 되는 거는 나는 성격상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교인들하고 싸울 것 같아. 네. 그 사실은 박사학위는 여성학에 대해서 하고 싶어 했어요. 제가 그것보다는 호스피스가 훨씬 유혹적이었고, 독일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되려면 130시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그러니까 그게 인성교육이죠. 자기의 삶과 죽음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자원봉사자들의. 그래서 이종문화 간의 호스피스도 만들고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완전히 호스피스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혼도 하고 같이 사는 데 대해서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런 그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고 하는 건 상관없어. 지금 어머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성격 대단하신 어머니가 멀쩡한 남편 두고 이혼하고 여자랑 산다라고 했을 때 호락호락하게 그래라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안 했죠. 내가 가봐야 된다. 네. 올라오셨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렇게 무관심하게 사시다가 갑자기 그때. 예. 내 딸이 이렇게 병든지 몰랐다고. 그래서 제 어머니하고 밤새도록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엄마는 지금 친정엄마가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온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네. 하도 짝짝꿍이 돼가지고 내 흉을 막 보는 거예요. 남편 편을 들어가지고. 그러고서는 인연 끊자. 이혼하면 인연 끊자. 그래서 사실 끊었었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이제 좀 지나가지고 그 십자가 밑에 세 여자라고 해가지고 독일 여자 목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설교한 게 있었어요. 텔레비에서. 그게 이제 방영이 되니까 보니까 자기 딸이 거기서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게 몇 년 지난 다음이었어요? 한 3, 4년 지난 다음에요. 수연 쌤이랑 살기 시작하시고 그렇죠, 3, 4년 그렇죠. 후에. 네. 그랬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저 내 딸인데 네. 전화번호 좀 가르쳐주면 되냐.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아무나 전화 걸어서 딸이라고 그럴 수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 내가 물어본다고. 그래서 엄마라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괜찮냐고 전화번호 드리라고 그랬더니 전화해가지고 다짜고짜로 너 나하고 인연 끊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아니 엄마가 인연 끊은 거지 뭐 내가 끊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그래도 잘 사는 모양이지? 그럼 내가 가봐야지 그러시더라고. 또 이제 왔는데 수연이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일주일 동안 가시면서 나도 한 20년 젊으면 여자하고 살아볼 거야. 살아볼 거야. 약간 수연 선생님 얘기는 좀 뒤에 여쭤보겠지만 되게 내조부치 같은 느낌인데 엄청 잘하시나 봐요. 엄청 잘하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주 그냥. 그래서 이제 뭐랄까 내 딸의 파트너로 수연 선생님을 인정하죠. 완전히 인정하신 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를린 와셔서 사셨죠. 그리고 이제 희한한 게 자기가 이제 나중에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그 모든 걸 수연이가 했다니까요. 기저귀 갈아주고 대단하세요.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이런 거를 수연이한테만 맡기는 거예요. 왜 혼자 오셨어요? 같이 들어오시죠? 궁금하네요. 사람들 다 궁금해할 텐데. 굉장히 자상하고 그래요. 예전 남편분 아드님에 대한 에피소드도 그렇고 목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그리고 지금 이제 호스피스 활동을 하시는 것까지를 연결해 보면 늘 언제나 그 영성이라든가 죽음 이런 문제들 같은 것에 관심이 좀 있으셨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저를 키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사실은 저한테는 엄마 아버지 노릇 다 한 것이 하셨죠. 그 해수병이 걸려셔가지고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제가 그때 이제 국문과 6학년인가 그랬는데 하여튼 계속 할머니 시중을 다 들은 거예요. 제가 그 겨울에 이제 동네 사람 도움으로 같이 김장도 하고 밤낮으로 학교도 못 가고 할머니 시킨 거죠. 하루는 엄마가 오시더니 내가 할머니 볼 테니까 너 구경 갔다 와. 그래서 그때 나바론인가 그런 거 할 때예요. 나바론 영화라는 게 있어요. 나바론. 그 처음에 엄마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와서 이상하다 이런 날도 있구나. 그래서 나는 구경 갔다 오니까 이미 할머니 돌아가셨더라고. 임종을 못 지키신 거네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이에요. 정말 다 계속 있었는데 그 순간만 딱
손녀인데 딸 이상으로 했다고 상복을 입혀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죽음을 본 거죠. 저는 할머니하고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과정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호스피스는 시작된 것 같아요. 이상하게 죽음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 것처럼. 선생님 명함에 보면 문화중재사 이런 예, 표현이 있어요. 한국에는 되게 낯선 표현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동행이라고 하는 호스피스가 이종문화관 호스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되게 낯선 용어거든요. 이게 뭘 하는 건지 좀 이야기를. 이종문화관의 호스피스는 독일은 지금 거의 200개 국가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 사람들, 각 나라의 문화, 여러 종교 다 다르잖아요. 돌아가시는 분을 우리가 동행해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분들의 정서와 그분들이 가지는 종교, 그분들의 언어로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태국 사람이나 터키 사람을 한국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정서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터키 사람들은 문맹인이 많아요, 여자들. 그러니까 그런 분을 하려면은 그 나라 여자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그분들을 보내는 거죠. 한국 사람이 돌아가시면 한국 사람이 하고 그런 식 그게 가장 나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그렇죠. 있도록 독일에서 도우시는 것이 이종문화관 호스피스. 그렇죠. 그리고 문화중재사는 독일 정부에서 각 문화를 어떻게 해야 우리 존중할 수 있는가, 있는 그대로 만나야 된다. 이제 그런 교육을 시켜요, 2년 동안.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으면은 문화중재사는 자격을 주는데 이제 주로 이제 교육을 시킬 때 그걸 아주 강조를 해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내가 존중받고 싶지 다른 사람 존중해라. 독일에서도 비추미 상이라는 걸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식의 활동을 하면서 세계에 빛이 든 사람들에게 주는 상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독일에서도 이게 아주 평범한 활동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평가를 받으셨고 그래서 어떻게 확장시키고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종문화관의 호스피스라는 게 좀 특이하잖아요. 특이하고 외국인 입장에서 외국인을 돕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크게 본 것 같아요. 독일 사람들 웬만해서 그런 상 안 주는데 어쨌든 많은 활동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도 이종문화관의 호스피스를 할 때다. 지금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와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고 오직 있으면 자기 본국을 떠나서 여기 와서 살겠느냐. 제가 제 존재 이유를 찾은 것도 독일이니까 외국인으로서 그 독일에 가서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게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도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하는 생각은 진짜 인생의 구비구비에 계속해서 도전인데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서 독일로 독일에서 간호사 공부를 했다가 신학 공부를 하셨다가 이성애 결혼을 하셨다가 레즈비언의 삶을 선택하셨다가 구비구비 도전인데 그렇게 도전하실 수 있는 용기 어디서 나는 걸까요? 용기가 특별히 있어서보다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부터 좀 문제아였고 그랬거든요. 어디 인터뷰에 내가 그렇게 사고를 많이 쳤다. 도대체 무슨 사고를 치신 거예요? 뭐 사고가 주로 뭐 이제 사복 입고 뭐 영화 보러 다니고 그런 거죠. 가는 데만 들키는 게 저예요. 인선이 또 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영화 보다가 아, 선생님 벌은 내일 받으니까 이거 다 보고 가면 안 돼요? 네. 아 진짜 보통이 아니세요. 이런 걸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는 센케라고 부르는데요. 아, 그래요? 네. 뭔가 센케의 원형을 만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선생님 이게 목걸이가 너무 예뻐서 아까 뭐냐고 여쭤봤었는데 목걸이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게 십자가입니다. 독일에는 안수받는 직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하고 디아코니. 평생은 디아코니를 헌신하게 되는 거죠. 요면에는 십자가가 있고 요면에는 87년 10월 5일에 안수를 받았다라고 너무 예뻐요. 선생님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주나요? 예? 다시 주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다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봉사하려는 거죠. 종교와 이런 인종과 그런 걸 다 초월해서. 그러니까 물방울이 하나 딱 떨어지면 바다에 탁 나가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전하라. 좀 신기한 게 선생님 인생을 보면 그러니까 욕망에 되게 충실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아시고 아주 단호하게 결정하시고 그걸 향해 가시는데 그런 성격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남을 돕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제 자신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이건 못해요. 아니면 늘 내가 하는 데 대해서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길 바래. 누가 나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겠죠. 그 사람 몫이야 그거는. 내가 관여할 거 아닌 거예요. 나는 내가 충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아이고 뭐 지가 뭐 좀 뭐 한다고 뭐 껄렁대고 뭐 이런 사람도 사실 있겠죠. 나 운트 그래서. 나훈트라고 너무 좋은 표현인데 그쵸? 하나 배워 나훈트. 약간 요즘에 제 고민이 억울함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를 바쳐서 운동하고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어떤 사람들이 어느 순간 억울해질 때 저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같은 고민들을 했었는데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 처음부터 저는 저 일을 내가 하고 싶어? 네가 마음에 드는 일이니? 네가 좋아하는 일이야? 그걸 물어봐요. 그게 아니면 시작을 안 해. 왜냐면 그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뭔가 삐거덕거린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뭔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지금 하고 싶고 이게 나하고 딱 뭐가 맞아. 궁합이 맞는 거죠. 그런 일을 해야 보람도 느끼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칭찬이 오는 거죠. 안 와도 그만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 선생님 책 내셨었잖아요. 호스피스 관련된 책. 내게 단 하루가 남아있다면. 그 책에 보면 그러니까 되게 살면서 고통스럽게 살았던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그 죽음을 보시는 것도 담담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나도 내일 죽을 수 있어요. 언제 가는지 우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서 죽는 모습도 틀린 거네요. 어떻게 오늘을 살 건가? 정말 오늘이 나의 가장 젊은 날. 네. 그러니까 오늘을 즐기자.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한 시니어 큐어 선배를 만난다라고 해서 선생님을 모시기는 했지만 실제로 제가 더 선생님께 들어보고 싶었었던 것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한 여성의 삶을 좀 듣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에서는 해오신 일들, 그 철학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르게 사는 사람들 2편 김인선의 연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세요. 네.